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훈 연합치과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상담 이야기, 환자분들은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살을 이쪽으로 쏠지 이쪽으로 쏠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죽박죽 되고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오늘 좀 목소리 괄괄한 등치 크신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상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쪽에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틀니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틀니라고 합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쓰는 틀니, 완전 틀니라고 하고요. 위에는 붙어있는 거죠. 브릿지. 그래서 다리 교각이 있다면 상판을 얹어서 만든, 그래서 이걸 브릿지라고 하는데 롱 브릿지죠.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치아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흔들흔들하죠. 다 빼야 됩니다. 한꺼번에 붙어 있어서 쓰기는 편했는데 저렇게 망가질 때는 한꺼번에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걸 빼고 임플란트를 할지, 혹은 임플란트 디지틀리를 할지, 혹은 그냥 틀니만 할지, 그럼 중간에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틀니를 생각을 해보면 위에는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뚝 떨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위에는 입 천장이 이렇게 쭉 늘어붙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붙어있어요. 그리고 차에 보면 인형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입김 풀어서 이렇게 똑 붙이는 그 개념. 잘 당겨보시면 안 빠지죠. 그런 진공 상태가 생겨서 잘 안 빠져요. 근데 이제 그 인형을 잘 당길 때 이렇게 당기면 안 빠지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톡 치면 빠지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잘 안 빠지는, 그 위에 틀니는 붙어있는 힘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래는 그 입천장 역할을 해주는 게 없고요. 오히려 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붙어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완전 틀니가 붙어있는 힘이 1이라면 아래는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시죠. 현재 이분은 아래쪽에가 완전 틀니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덜거덕거리니까 접착제 같은 걸 써서 겨우겨우 쓰고 있는 편이었고요. 위에는 버티다 흔들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빼고 임플란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 하세요. 임플란트를 해서 잘 먹거나 혹은 임플란트 디지틀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충돌이 좀 있었죠.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잘 안 들으시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시라고,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 들으셔야 된다고 저희 얘기를 들으셔서 환자분 더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해 못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맡기긴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해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제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재훈 연합치과에서 추천드리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떠서 임시틀니라는 걸 만듭니다. 임시틀니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쓰는 임시틀니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보험이 되면 77,8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을 떠서 이걸 준비를 합니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일을 다 빼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 피가 멎어서 오면 이걸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이쪽 부분에 잇몸이 입 자리가 아물어 갈 때마다 맞춰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을 재조정해서 쓰기 편할 수 있도록 끌고 갈 거고요. 물론 입 빼고 처음에 입 자리가 아물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적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세 달이 지나면 본틀니를 만듭니다. 본틀니는 이렇게 약간 쇠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얇아지기 때문에 혀에 발음하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틀니를 만드는 거는 4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할 겁니다. 왜냐고요? 임플란트를 당장은 못해요. 입 뺀 자리가 아물 때까지 한 달, 두 달도 짧으면 짧지만 엄청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임시틀니를 두세 달 정도 써보다가 안정이 돼서 본틀니를 만들었어요. 그럼 비용이 47만, 48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상태로 써봐서 괜찮으면 그 상태로 틀니가 끝나는 겁니다. 치료가. 왜냐면 이분은 67세인데도 키가 70, 8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분이셨어요. 골격도 좋고, 그 다음에 위에는 흔들려서 빼긴 했지만 이쪽 부위들은 틀니를 한 번도 안 써본 부위들이기 때문에 뼈가 많은 편이에요. 지금은
롱브리지라는 것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빼고 나서 봤을 때 뼈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틀니는 잘 붙어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위에 틀니는 아래보다 10배 정도 잘 붙어있다고. 거기다가 골격이 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 잘 붙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니를 충분히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틀니를 먼저 써보시죠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말씀하시죠. 나 그냥 바로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하든 혹은 바로 임플란트를 할 거니까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희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분은 여기에 상악동이라는 부분 때문에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하려면 여기다 하려면 24개월이 걸려요. 여기는 6개월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하려면 적어도 6, 7개월, 그 다음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면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뭘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입뺀 자리가 아물 동안은 적어도 한두 달, 뭘로 가든지 간에 한두 달은 무조건 임시 틀니를 써야만 돼요. 이분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환자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다 빼고 임시 틀니를 썼어요. 쓰고 나서 나중에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가거나 임플란트만 하게 되면 이건 비보험이 돼요. 그러면 가격이 35만 원 됩니다. 아까랑 1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리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위에 틀니가 잘 붙어 있을 거고 키가 크고 기존에 틀니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틀니가 더 잘 붙어 있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7만 8만 원에 치료가 끝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타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위에는 임시 틀니를 하다가 본 틀니를 만들어 쓰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유는 설령 환자분이 나중에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하건 임플란트만 한다 하더라도 본 틀니를 쓰면서 좀 편하게 몇 개월을 버티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그 가격 차이로 12만 원이라면 이 두 달을 만드는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 위에 걸 한꺼번에 다 뺐기 때문에 분명히 임시 틀니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 적응하는 과정이 불편하지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틀니로 갔을 때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쪽으로 권해드렸고, 임플란트 지지 틀니나 임플란트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 임시 틀니만 한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세트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만약에 본 틀니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족해가지고 위에는 틀니가 덜어서거리지도 않고 아래랑 다르게 훨씬 편하네? 그럼 그대로 써야죠. 그러면 47만 원에 위에 게 진료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하겠다. 그러면 이 본 틀니를 쓰면서 이쪽에 임플란트를 4개 심어서 다시 틀니를 또 하는 겁니다. 그게 6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방식으로 갈 거고 그동안은 이걸 쓰면서 좀 편하게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완전히 나 다 임플란트를 할래.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죠. 거의 3천만 원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틀니를 계속 쓰면서 이쪽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고 6개월 넘게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가 쭉 숨기는 방식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게 이것만 쓰는 것보다는 12만 원 비싸긴 하지만 훨씬 유리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임시 틀니랑 본 틀니를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이 나뉠 수 있는 방법, 본 틀니만 쓴다,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한다, 혹은 임플란트만 한다는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추천드렸습니다. 환자분은 당장 나 임플란트 빨리 할 거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안 하고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임플란트 지지 틀니 말고 틀니만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을 게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써보면서 얘기합시다. 비용은 다 알려드리긴 하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몇 달 지나서 환자분이 결정해 주시면 임플란트로 갈지 여기서 틀니만 만들고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환자분이 결정하시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도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나 임플란트 다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2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만 할 수는 없어요. 환자분하고 생각이 다른 건데 환자분은 아래쪽 틀니가 너무 덜거덕거려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위에는 더 덜거덕거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건데요. 자, 박수를 이게 박수가 센데요. 위에가 임플란트를 다 심어서 강해졌잖아요. 아래는 틀니가 덜거덕거리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씻는 힘이 제대로 안 나와요. 결국 아래쪽이 약하다면
위에는 아무리 강해져도 결국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쪽은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래쪽에는 2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디지털리를 하면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접착제를 안 넣어도 되고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왜냐면 현재 상태를 보면 아래는 안 붙어 있어요, 틀니가. 그러니까는 아래는 임플란트 디지털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력이 되시면 위아래 다 임플란트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아래는 임플란트 디지털리, 위에는 그냥 보험되는 틀니만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오늘은 골격이 크신 환자분이 오셨어요. 자제분들이 임플란트 해서 하신다 하니까 나 지금 막 좋은 거 할래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은 위에는 입시틀리와 본틀리를 써서 적응해 보시고, 생각보다 위에 틀니는 잘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쓰시죠.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시면 그걸 몇 달 뒤에 다시 정정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 차이가 12만원 밖에 안 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십니다. 대신 저희는 틀니를 2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워져요. 그래도 환자분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면은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드는 틀니만 하는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래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아래가 붙어있는 힘이 1이고 위에가 10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잘 붙어있는데 아래는 집에서 1로 움직이면 위에도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10 정도 되는 힘으로 잘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아래는 임플란트 디지털리를 하는 게 맞고요. 아래 4개를 심어서 디지털리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미가 없어요. 아래는 2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2개 해서 틀니를 새로 만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치료 계획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가야 되고, 그러면서 환자분이 적응하거나 환자분 요구사항에 따라서 약간은 변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결정을 다 안 해요. 방법은 다 설명드리는데 결정은 중간중간에 환자분이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부모님이 오거나 아는 사람이 지인들이 왔을 때 하는 치료 방법을 권하는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게 오래가는 임플란트, 믿음 가는 임플란트, 다시 가고 싶은 치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담 이야기 통해서 환자분이랑 이야기했던 거 또 한번 풀어봤고요. 이 영상은 아마 편집돼서 자제분들이 멀리서 계시더라도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웅 연합치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